대학생이던 필드에 계신 분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멋있는 동아리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졸업식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너무 몰입이 안 되니까 컨셉을 좀 섞어서 무게를 잡자. 연말 시상식 느낌으로. 상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당신에게 없는 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경경 씨 부탁드려요. 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제한된 환경에서 컨셉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러면 내가 3D를 좀 할 줄 아니까 한번 줌으로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연말 시상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졸업식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해봤으니까 오케이 바로 모델 해볼게.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쭉 하자. 언니 혹시 그러게 너무 많이 웃었는데? 정말 6명 전부가 전부 불나방이었어요. 회장으로서 제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 이 집부들과 함께 트러블 없이 한 학기를 보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들 정말 열정이 넘치고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한 그런 집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가 열집부 하면 우리가 화이팅 하는 거야. 시작. 여울집부 화이팅! 좋아요.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사투리라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날 모르니까 그날 한 번 더 연락 달라고 했었거든. 컨셉도 되게 잘 담겼고 비대면 치고는 의전도 제법 갖췄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첫 프로젝트인데 스타트가 되게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6월은) 원래 동아리의 방학 기간이에요. 근데 PT가 잡힌 거죠. 다큐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정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달맞이 길 쪽 전망 좋은 루프탑에서 회의를 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언제 이렇게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뷰도 좋고 공기도 선선해서 그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좀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좀 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많이 못 봤. 그리고 이제 새벽 회의를 자주 하는데 새벽 회의를 할 때마다 다들 지치는 와중에도 웃긴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다들 까르르 웃고 그런 순간들도 지금 와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경쟁 PT를 할 때는 발표에 떨리는 긴장감도 걱정되는 게 있지만 그동안 다들 밤낮 회의하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고안했는지 그런 것들이 보고 싶은 궁금증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일 때문에 2시간 자고 아침 9시에 촬영장을 가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밤 10시까지 촬영하고 제가 그 한겨울에도 촬영해보고 밤새 촬영도 해보고 제가 영화까지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촬영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 지금 완전 열심히 그 PPT 만들고 있는 거야. 아 네가 봐도 개천재. 개천재 PPT. 또 내려. 저랑 당시에 회장이었던 성민이 형 둘이서 촬영을 들어갔거든요. 매체위도 없는데 왜 힘들게 영상 광고를 했냐 모를 수도 있는데 명색이 광고 동아리니까 우리 동아리 모집이야말로 제대로 광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네가 보다. 네 부산대 가는 거야 이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짐이 많았고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꽤 많이 먹는데도 다들 살이 왜 안 찌는지, 그렇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신 분들은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촬영을 시작해보시면 살이 빠지실 거예요. 코로나 문제가 갑자기 심해져서 그동안 준비했던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면접만 거의 10시간 가까이 보고 식사도 못했을 정도로 정말 바빴습니다.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최대한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제가 하는 말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던 게 잘 느껴져서 좀 편하게 면접을 본 것 같아요. 시장 가운데 위치한 장소여서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여차저차 도착하고 나서 면접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한 분위기여서 말도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면접 들어갈 때 착용하실 이유거든요. 그 이유를 나 김신이 그랬어. 뭔가 김신이 이렇게 못 봤잖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하루를 이제 잉여처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 문자로 합격 안내가 와가지고 그거 들고 설거지하는 어머니한테 바로 가가지고 엄마 나 합격했어 이러면서 보여드리면서 자랑했어요. 합격 문자가 오기 전에 조마조마하면서 1분 단위로 새로 고침하다가 문자가 올 기미가 없길래 우울해하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딱 문자가 오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날아갈 듯이 좋더라고요. 저는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때 비대면 수업 중에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 연락이 와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니까 다음 누구누군데 합격하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수업 중이고 여유가 없어서 네 이러고 그냥 너무 재미없게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기분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끝났다.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었어요. 오랫동안 인원 제한 때문에 줌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몇십 명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리스는 아예 설레기도 하고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비대면일 때는 같은 조인 친구들만 보다 보니까 1년 동안 서로 존재만 알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20살 친구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서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풋풋한 에너지라서 한동안 적응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그 파일 보내서 우리가 메일로도 한 번 하는데 그거 아니 그냥 내 USB에다가 달라 할 때 노트북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와이파이 때문에 다운이 안 될 것 같아서 메일 다운로딩 때문에. 사실 회장으로서 매주 4시간의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책임감 있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 있는 직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연구회 인원들이 잘 이렇게 즐겨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영상팀 내에서 이제 팀을 나눠서 원하는 브랜드를 선정한 후에 광고를 직접 제작을 했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직접 배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왜 이것이 필요한지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상팀이었는데 영상팀은 말 그대로 영상이다 보니까 학교 내외에서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고 한 명 한 명이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구조로 수업이 진행됐었어요.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꺼내려고 했는데 컷이 생각보다 안 예뻐, 편집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꺼내서 가져가는 것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편집을 하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는 기획팀에 속해서 매주 정해지는 브랜드랑 타겟에 맞춰서 PT를 준비해 오고 저희 발표가 끝나면 다 같이 좋았던 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활동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스터디였는데도 다들 열심히 준비해 오고 예리하게 피드백을 해줘서 미처 캐치 못했던 디테일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제가 드디어 약간 멋진 대학생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어떻게 말을 터야 하지, 어떻게 친해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 부분에 대해 팀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광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획 스터디를 통해서 광고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광고를 기획하는 거 그리고 광고에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작년 활동 중에 팀 스터디가 가장 유익했는데요. 당시에 광고를 좀 좋아하긴 했어도 기획서를 혼자 작성을 해보고 또 이런 경험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스터디 하면서 이제 팀원들끼리 PT를 진행하고 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도움이 되고 그만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디자인 팀이긴 했지만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이제 포토샵 원툴이라고 해가지고 포토샵만 하나로 이제 계속 포토샵만 사용을 해가지고 팀 스터디에서 이제 일러스트로 디자인하는 법도 배우고 이제 어떻게 광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것만 스타일만 안 나면 되는데 인서트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팜에서 처음 진행하는 이제 기업 공모전이었는데 굉장히 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다원이가 사진을 바꾸는데? 다 좀 담아서 제일 자연스러운 것을 그럼 물 떠올까요? 부산광역시 한의사에서 PT를 열어주셨고요. 브랜드 컨텐츠 영상을 요청하셨어요. 그동안은 15초, 30초짜리만 만들다가 장초수를 기획하니까 뭐랄까 되게 정말 제대로 된 필름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야 나도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팀에서 한의학 처방전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만 안 가리게 해서 움직이면 돼요. 아, 네, 여기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놔둬야 돼요? 아니면 저는 피로가 많은 거를 건드려야 되니까 그 조금만 나갔다 오고 컷? 나 이거 좀 아닌데 저희 한 8초 남겨두고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고 있었는데 이게 대사가 너무 마침 네이버 스퀘어라는 무료 로케이션도 있었고 그리고 회장님이 카메라도 한 대 괜찮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10만 원이라는 되게 저예산으로 투캠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좋아! 코로나 다 낫고 나니까 제 몸이 힘들었던 것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회 인원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모든 팀의 작품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회장으로서 처음 맡았던 경쟁 PT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름 뿌듯하기도 했고 그런 촬영 경험 덕분에 제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 너무 큰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요새 그게 딱 적당한데? 네? 하나요? 네? 한의사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물어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본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의사회 경쟁 PT를 잘 이끌어준 현수 오빠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달아서 PT를 받게 됐어요. 부산 스피드마트라는 스타트업 광고주였고요. 스트롱헤드라는 대행사에서 이번 PT를 주최해 주셨어요. 아 진짜? 우리가 이거 타고 왔잖아. 2층. 근데 이거 14층에 이거 1층에 있어. 그러니까 다시 그거 너무 짧게. 다시 카메라 흔들렸다. 영상을 제작했죠. 60초 영상 광고를 제작했는데 이 시점에 제가 그래도 광고다운 비주얼을 보는 방법 같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에서 그쳤다면 보스트 PT 준비하면서는 그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 예쁘게 보여주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너 좀 훨씬 당겨볼래? 너 몸쪽으로? 16% 나왔어. 아니 카메라가 왜 이렇게 쓰레기야? 무슨 말시작이었어. 진짜 피플로 봤으면 좋겠다. 왜 웃으면 안 돼? 너의 연기를 펼쳐줘. 그러면 하면 더 웃겨 안 돼, 하지 마. 올려. 여기를 올려. 감독이 더 크고. 안 들려요. 한여름에 야외 로케이션을 기획을 해버렸고 동선도 엄청나게 길어서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짐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도 조명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때 조명 배터리랑 지지대를 팀원이랑 한쪽씩 잡고 다른 어깨에 삼각대 트라이포드를 이제 메고 이제 로케 한 5곳 정도 돌아다녔죠. 근데 흉골이 진짜 꺼지는 줄 알았어요.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면허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따야겠다, 면허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우리 언니들. 영상인데요? 뭐야, 사진인 줄 알았어. 자. 네. 왜 떠냐고. 쿨도가 달다고? 어느 돈? 한 달만 주세요. 개 같은 모습을. 왜 그래? 잘 안녕하세요.
그때 한 씬 정도 남겨두고 롯데홀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대충 면 종류였던 것 같아요. 젓가락을 드는데 어깨 바로 아래서부터 이제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국물 다 튀고 좀 촬영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 누군지 안 보여. 나는 10분 만에 촬영 끝내고. 화이팅. 과연. 가져와. 오빠, 내가 할 때 오빠 스탑을 여기를 보다가 여기 말고 거기를 보고 걸어가. 거기를. 그러니까 몸 반응이 완전히 이쪽에 해야 돼.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촬영 로케가 좀 많아져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12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심지어 여름이었어가지고 다들 더위를 먹어가지고 좀 지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 찍어? 얘로 찍으면 좀 달라. 진짜 어두울, 진짜 아무것도 없. 저 오늘 촬영 못 끝낼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촬영을 끝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요?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고 그러네요. 잘 가겠어. 드디어. 그래도 정말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그래도 기획한 모든 씬을 다 담았고요. 장비를 다루는 방법도 되게 늘었던 하루였고요. 팀원들이 그래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었어가지고 저는 기획에서 목소리 조금 내고 촬영하고 제작하면서는 좀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시간이 충분했더라면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예쁜 결과물이 나온 활동이기도 하고 배운 점도 많아서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역대 광고주 중에 가장 큰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전 유통을 대표하는 전자랜드에서 PR 영상을 요청한 거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촬영할 때 창원과 부산을 오가며 찍었던 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차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차를 타고 가며 여러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원래 동서대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네? 동서고 건물이. 엄청 좋은 시설 아니에요? 아니 이제 건물이 새로 지은 거지, 대학. 나중에 가방 뒤로 빼고 이거 눕혀다가 이거를 세우지 말고. 콘티를 막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팀은 3명밖에 없는데 인력은 대여섯 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 와버렸죠. 그러다가 우연히 동아리 정기 모임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다른 조랑 다른 팀이랑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그 팀이랑 딜을 했어요. 촬영을 서로 돕는 게 어떠냐. 완성도 있는 촬영을 위해서 7조와 협력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촬영을 끝냈는데 부산에서 창원까지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몇 층 가나요? 4층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한 줄. 이게 무역이야. 무역. 진짜 대박이다. 왜? 아니 그냥 신기해서. 완전 개발. 이거 건져가지고. 그냥 폰트 같다. 대박. 액션. 액션. 약간 앞으로 뒤로해도 전자랜드 경쟁 PT에서는 전자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루다 보니 많은 소품과 다양한 로케이션이 필요했어요. 전자사전,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물건들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찾았고 과거 배경의 로케이션은 실제 저희 할머니 댁에서 촬영했습니다.
좋네요. 이쪽까지 돌아야 될 때 그 목이 확 몸까지 너무 비정상적인데? 어디까지 고 한 칸이 발끝. 레디 액션. 액션. 전자랜드의 오래된 역사와 전자랜드 제품을 엮어서 고객 중심임을 강조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고객과 제품이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표현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레디 액션. 액션. 하는 거 아니야? 결과물은 노력한 만큼 준비한 만큼 그 이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수상으로도 이어졌고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색감과 적절한 소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 그리고 고생한 같은 7조 팀원들에게도 수고했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공부하면 이제 절전 모드 안 됩니까? 알았어. 아 오케이. 그런 거 같아. 이미 찍혔죠? 아 찍혔다고? 야 이거 누구 거야? 부셔야겠는데? 그 정도까지? 혹시 뭐 신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 촬영 때 전자랜드 바로 앞에서 찍고 있었는데 장소가 탁 트인 곳이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들 보시기만 하셔서 괜찮았는데 마침 지나가시는 분이 무슨 촬영하냐고 여러 가지 물어보시던 그때 힘든 건 아니었지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스페셜 왜 반짝이 나와? 오케이. 근데 진짜 네,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팀원분들의 대단한 실력에 힘입어 경쟁 PT를 한 것 같은데 끝내면서 되게 후련하기도 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광고제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전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저는 디자인 팀장의 명분으로 각 팀의 작업물 컨펌만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레이아웃 위주로만 딱 컨펌해줬어요. 그래도 기본을 지키려고 한 흔적들이 보여서 팀 스터디가 되게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죠. 포스터랑 아이디어 보드랑 정크 아트 2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맨날 팀원이랑 밤새 만나고 야작하고 실없는 소리로 이제 버티면서 어떻게든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제 자취방에서 모여서 야작을 했었는데요. 비누를 처음 만들어 봐서 양이 가뭄이 안 됐던지라 일단 4kg을 주문했었거든요. 6개나 만들었는데 3kg이나 남아서 이제 관람객이 가져갈 수 있게 잘게 잘라서 예쁘게 포장해서 같이 전시해 뒀습니다. 귀여운데 이걸로 붙이면 안 돼? 야 괜찮아. 이게 뭔데 바닥거려. 괜찮아. 빼. 붙이는 거야 뭐야? 사실 광고제가 작년 활동 중에 2번째로 힘들었는데 다들 자료도 많고 방향은 나오는데 명확한 주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결국 중간에 주제를 바꿔서 제작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이때 개인적인 활동이랑 병행을 하기도 했고 시험 기간까지 겹쳤는데 그게 너무 말썽이었어가지고 잠잘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팀원이랑 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팀원들이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머리에 있던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제가 뒷심이 되게 부족해서 혼자 하면 마무리가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게 나오기 힘든데 옆에서 팀원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고 계속 서로 다독이면서 응원하고 농담으로 웃으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결과물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희 전시회장 DP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보는 사람이 저희 주제와 작품 의도에 조금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팀원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도 뒤풀이를 못 가는 상태입니다. 파미즘은 1년을 마무리하는 매거진 프로젝트예요. 졸업 앨범의 의미인 동시에 동아리 포트폴리오라는 명분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요. 팀 스터디의 연장선으로 영상팀은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이랑 기획, 카피팀은 종이 매거진을 담당했죠. 저는 디자인팀 소속이었고 잡지 표지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수집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에 관을 짜고 들어간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이제 디자인팀이 들어갔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뭐 여러 사이트 들어다니면서 레퍼런스 찾고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예쁠지 찾아봤어요. 같은 주제를 듣고 레퍼런스를 찾더라도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수십 개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제가 마감한 지 얼마 안 됐고 연말이 끼어있어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팀원들끼리 잘 조율해가지고 좋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휘 체계가 안 잡히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처럼 진짜 사기업을 굴린다고 생각하고 주간 업무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한눈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 팀원들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영상팀에서 이제 팀장을 맡아서 결산 영상, 인터뷰 영상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 팀장을 맡다 보니까 팀원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 자신한테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이제 이 팀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팀은 말 그대로 파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촬영하는 일들을 했어요. 투썸 플레이스에서 연속 2일 밤새우면서 편집했던 게 최근 들어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어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회의가 한 4번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몸이 좀 많이 힘들었고 결산 영상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배우들 옷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재미있게 회의를 진행했었고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연속으로 밤을 새면서 편집했던 게 제일 힘들었지만은 그 사이사이에서 조원들과 또 나누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람들 케미 맞추는 거랑 그 많은 인원의 스케줄을 맞추고 조정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변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말 에너지의 3분의 1을 출연자 스케줄 짜는 데 할애했던 것 같아요. 항상 끝나면 아쉬운 것 같아요. 작업할 때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어서 빨리 작업 끝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시 결과물을 보면 이것도 넣을 걸 하는 욕심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완전 분위기 있게 가거나 완전 예능 톤으로 찍고 싶었는데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 걸 포기하게 돼서 진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파미즘 끝내니까 일단 뿌듯하기도 하고 다들 너무 고생한 게 눈에 보여서 마음도 되게 찡하고 무엇보다 파미즘이 이 동아리에서 마지막 프로젝트였잖아요. 파미즘을 보면 이제 끝이라는 게 안 믿겨요. 다음 주에 또 파머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머리 붙잡고 회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데 시간이 참 빠르구나 새삼 다시 느끼네요. 1년의 마무리로 다 같이 좀 하나를 집중해서 완성하려고 애썼던 것 자체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파미즘을 받고 하나하나 다시 봤는데 예전에 했던 거 프로젝트도 생각 많이 나고 결과물은 노력한 만큼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팀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했다 보니까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아니까 더욱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파미즘이 마지막 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니까
진짜 이제 1년 동안 팜 활동이 끝났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즐거웠던 기억들도 많아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이제 28기 졸업식이 다가와서 되게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다 같이 힘쓴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아요. 모든 파머가 참여를 했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가기도 하고 다른 파머 이야기도 보고 뭐 사진도 보고 하면서 2022년의 팜을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찾아보는데 제가 좀 별로 활동을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기에 글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도 했고, 이제 파미즌 끝내고 이제 올해 이제 이 동아리 활동도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제 학교집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대학생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아리에 들어오고 이제 지금의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은 이제 멋진 대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동아리 처음 들어왔을 때는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든 일단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생겼고 전보다는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저 열정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그리고 열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에 이제 행동력까지 더해서 그런 사람으로 지금의 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얘기로 생각을 나누면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아리에 들어온 이후에 얻은 경험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경험들이요. 그냥 제가 잘해서 인턴을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잘나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동아리에 안 들어왔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부산 애들 마니아는 나에게 터닝포인트다. 나에게 부산 애들 마니아는 아침 알람 소리다. 나에게 부산 애들 마니아는 진심이다. 나에게 부산 에드마니아는 로또 1등이다. 나에게 부산 에드마니아는 인생 요약분이다. 나에게 부산 에드마니아는 꿀이다. 저에게 부산 애들 마니아는 확신이다. 나에게 부산 애들 마니아는 스승이다. 부산 애들 마니아 줄여서 부마로 이행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애들 마니아 정말 고마웠어. 마음껏 이제 토요일을 살게. 부산 애들 마니아는 저에게 알람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부산 애드 마니아란 전애인입니다. 사랑했고 행복해라.